이게 나중에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는 이렇게 나와. 변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식 자체를 이렇게 외우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테니까.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이제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를 이용해가지고 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A 플러스 B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A 더하기 B 세제곱식을 더하면은 얘가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에서 다시 나오는데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자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잘 살펴보면 마이너스 B를 있으니까 쓰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자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내가 이제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있잖아.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인수분해나 다항식의 연산 이 단원에서는 이게 좀 더 많이 쓰여.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학 너가 앞으로 계속 수학을 하게 될 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 실제로 만약 이런 세제곱에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내가 요거 두 개를 먼저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내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쉬운 게 뭐냐면은 얘는 봐봐 플러스가 되면 전부 다 플러스야. 얘가 그치? 마이너스면은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야. 이런 재밌는 특징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문자가 두 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자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찾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지금 나와 있는 곱셈 공식 변형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좀 특별한 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점이지.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얘는 자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플러스 2x 곱하기 x분의 1 되다 보니까 x가 약분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그냥 2가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재미있는 공식이지.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x 마이너스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가 돼서 요것과 요것의 관계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더하기 4를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가면은 빼기 4를 해줘도 된다. 우리가 양쪽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세제곱은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을 하면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3ab잖아. ab 곱하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x분의 1 따라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세제곱도 알 수 있고 제곱도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 다 전부 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돼. 전부 다 마이너스 붙이면 세제곱은 다 끝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건 중학교 때도 되게 자주 나왔었던 문제인데 자, 요런 거 구하라고 해놓고서 요런 거 구하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1은 0 요거 나오면 당연히 그냥 x로 나눠가지고 x 마이너스 p 플러스 x분의 1은 0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p라고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다 해결이 된다. 이건 중학교 때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야. 자 봅시다 22페이지 문자가 3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 애들이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뭐 다 당연히 알고 있는데 2번이 조금 헷갈려. 2번 애들이 요거 2번을 조금
2번이 또 활용도 많이 돼. 2번 공식이 활용도 많이 되니까 잘 기억하고. 고난이도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기는 한데, 분필을 또 다 썼어.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다. 이게 요즘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하나를 다 쓰는 것 같아. 여기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분필이 이제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 떨어지지 않는 한은. 분필 겉도시. 옛날에 그 인터넷 강사 혹시 아니? 현우진이라고. 있지. 그 양반이 있거든. 그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인터넷 강사일 거야. 분필값만 한 달에 1,000만 원 쓴대. 이게 내가 좀 거짓말 같거든. 근데 좀 비싼 분필이긴 해. 그 사람 쓰는 분필이랑 같은 분필이거든 이게. 근데 한 개당 500원 정도 해 실제로. 이게 개당 500원이면 이게 뭐 비쌉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쓰는 그 문교육 산삼 분필 있지.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개당 개당 한 50원이 채 안 될 거야. 가격이 거의 10배가 넘어가는 그런 분필이야. 자랑 좀 해봤어. 자, 2번 보면은 봐봐. 이건 뭐냐면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공식 한번부터 써보자. 변형을 한번 써볼게.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 자, A에다가 AB를 넣고 B에다가 BC를 넣고 C에다가 CA를 넣고가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A, B의 제곱 플러스 B, C의 제곱 플러스 C, A의 제곱인데, 얘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AB 곱하면은 얘네 두 개 곱한 거잖아. 그럼 A, B제곱 C지. BC면은 얘 두 개 곱한 거야. 그러면은 B, C제곱 A야. CA는 A, A제곱 BC야. 그래서 이거 사실 이렇게 먼저 써볼게. 일단은 어떻게 되냐? A, B 제곱 C 플러스 A, B, C제곱 플러스 A 제곱 B, C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다 공통으로 있는 게 A, B, C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A, B, C를 앞으로 묶어놓고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값들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한 문자로 있는 거라고 너무 픽스돼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계속 곱셈 공식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랬잖아. 토달지 않고 그냥 다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 다 알아야 되는데 전반적인 형태를 눈에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제곱이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 공식대로라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공식을 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을 틀 같은 것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것을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4제곱 할 때 항상 문제가 돼요. 4제곱이 4제곱 할 때 보면은 봐봐, 얘가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을 하면은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돼. 여기다가 제곱을 해준 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 플러스 그렇지 마이너스지. B 제곱 C 제곱 플러스 C 제곱 A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된다고? 요 놈이 돼. 얘랑 얘가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3페이지 나온 거, 문제가 3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우리 2제곱 하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애들이 이제 문자가 3개의 경우 애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이게. 아까 좀 전에 너 나한테 질문했었던 그 문제.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뭔가 아까 보면 여기 2만 붙어 있으면 뭐니?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2가 없어. 2가 하나 없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해서 가질 수 있는 인수분해야. 사실 인수분해 이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뭐냐면 봐봐. 여기다 2를 다 곱해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2분의 1을 곱해버리면은 자 A가 두 개지. 그럼 여기 A 하나 해서 A 하나, B 하나를 빼가지고 얘 하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잖아. 그치? A 하나, B 하나 남았어. B 하나, C 하나 끄집어내면 얘야. B 마이너스 C야. 그러면 C하고 A 하나씩 남아있지? 자, C에서 A 빼면 A에서 C를 빼거나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0이라면 만약에 자 A랑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애잖아. 얘도 0보다 큰 애고 얘도 0보다 큰 애야. 곱하기 2분의 1 했으니까 얘가 만약 0이 된다라면은 A랑 B랑 C랑 모두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이것을 A랑 B랑 C랑 C가 같다라는 가장 강력한 조건 중에 하나야. 그래서 머릿속 여기 보면은 어디 나있니? 키포인트 해가지고 마플에서 키포인트 해가지고는 실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얘가 0이라면 당연히 0이고 A, B, C가 같아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끔 등장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온 다음에 삼각형 A, B, C 길이가 각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인 삼각형은 이렇다고 뭐 정삼각형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예요.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B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니? 그래서 거의 다 외워서 쓰지 않니? 이거 외우고 있는 건 단 하나야. 맨날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야. 저도 그냥 맨날 주구장창 하다 보면 외우는데 어쨌든 다른 공부도 하고 해야 되잖아. 난 일주일 내내 이걸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가 나만큼 외우려면은 많이 해야겠지. 그러니까 많이 하면 돼. 많이 하라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A 랑 B랑 C랑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얘기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얘가 0이기 때문에 A제곱 B제곱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는 3ABC랑 같아진다 그랬어. 그건 기억나지? 자, 그런데 자, 얘가 뭐야 얘도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조건을 주어져 놓고 A, B, C가 같다라는 조건을 주잖아? 그럼 얘가 0이 돼. 그래서 똑같이 얘나 결국 A제곱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3A, B, C가 된다라는 조건을 여기다 준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란 조건이 주든가 얘란 조건이 딱 주어졌을 때는 그냥 얘야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면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정도 해줘서 문제는 다 풀어봤을 테니까 정리를 하고 자 봅시다. 다음 장 해서 항등식, 오늘 내 항등식까지만 얘기할게요. 34페이지 항등식. 자, 우리가 수식이라고 할 때는 총 두 가지로 수식을 나눌 수 있어. 자,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등식이라는 게 있고, 등식이 아닌 걸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해.
등식은 양변을 능으로 묶은 게 등식이고 부등식은 얘가 뭐 이런 것들로 묶어놓은 게 우리는 부등식이야. 자, 등식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는 하나는 방정식이고 하나는 항등식이야. 부등식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부등식이고 하나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 식들을 다 배우게 될 거야. 절대 부등식은 1학년 2학기 과정,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고, 자, 방정식, 항등식, 부등식은 실제로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배우긴 배웠어, 너희는. 근데 기억나니? 항등식이 기억이 안 날 거야. 우리는 맨날 주구장창 방정식만 풀었었거든. 우리 방정식의 정의 혹시 기억해? 방정식은 어떤 미지수 값에 따라서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 x값, 이것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기억나? 그래, 그런 게 있었어. 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1이 5가 되려면은 x는 2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2를 넣으면 얘가 참이 돼. 그지? 근데 3을 넣으면 얘는 참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별이 된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이 답 2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 방정식을 푼다라고 그러고 이 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는 2라는 것이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오케이? 자, 항등식은 뭐냐면은 자, x 값에 상관없이 이 얘기가 들어가면 항등식이야. 그럼 봐봐, 어떤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등식이니까 당연히 등고로 저기 묶여져 있는 식이겠지. 어떤 식과 어떤 식이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뭐야? 어떻게 되겠어?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이겠어? 그냥 똑같은 모양이다 이거야. 똑같은 모양. 근데 너는 지금 이걸 사실 풀면서 이미 다 많이 해왔어, 이것을. 자,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 봐봐. 자, 2x 플러스 4 플러스 7x는 0.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 했잖아. 4x 플러스 8 플러스 7x. 그리고 더해주면 11x 플러스 8. 이거 맨날 했던 짓이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 자, 이 식과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지. 형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식이야. 마찬가지 얘랑 얘도 같은 식이야. 얘랑 얘도 당연히 같은 식이겠지. 자, 우리는 이미 항등식을 써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고. 얘랑 얘가 같으면 항등식이라는 거야. 자, 여기다 x값을 어떤 값을 넣었든 얘가 어떤 값을 x값을 넣었든 당연히 같아. 얘를 봐봐. 자,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고, 자,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 x값에다 무슨 값을 넣어도 어떤 식이 이루어져? 무조건 같은 값이 나오겠지, 당연히.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식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배우게 될 거란 얘기야. 자, 34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항등식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봐라. 꼭 읽어. 여기 있는 것들은 저렇게 한 글자도 허투루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다 읽어보고, 특히나 뒤에 나오는 보기 문제들 있잖아. 이게 바로 옆에 답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달려있어도 한 번씩 손으로 써봐야 돼. 알겠니? 꼭 부탁할게, 이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x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표현. 여기다가는 밑줄이라도 쳐놓든가 아니면 별표라도 반드시 해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거기. 모든 x값, 임의의 x값,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x값에 대해.
자, 보면은 x에 관계없이 항상 요번 애들이 항등식이 되게 금방 알아. 그런데 가끔씩 모르는 게 어떤 x값으로 딱 나왔는데 그것이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자, 그거 같은 경우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것은 결국 등호를 가운데 두고 좌우가 완전히 같은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을 36페이지 봅시다. 미정계수법에 의해 가지고 계수,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계수들을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미정계수법 볼게. 미정계수법은 첫 번째로 계수 비교법이 있어. 계수를 비교해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지. 봐봐. 어떤 x에 대해서 x 값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x 값에 상관없이라는 표현이야. 자, 5x 플러스 4와는 자, ax 마이너스 4 ax 마이너스 b, 이것이 만족될 때, 자, 모든 x값에 대하여 x값에 상관없이 이 식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거야. a랑 b를 구하세요. 자, 계수인데 미정계수야.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a는 뭐여야 돼? 5여야 돼.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쪽에 우리가 한쪽을 다 풀었으면은 얘랑 이 뒤쪽의 것이 완전히 같으면 되는 거야. 자, a는 그래서 그냥 5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4.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자, 되게 쉽지. 간단해.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한 얘기지만 얘가 제곱이 돼도 마찬가지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 같다. x값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a랑 a', b랑 b', c랑 c'이 당연히 같다라는 거야.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좀 이렇게 확장을 시키자면 이런 것들도 있어. 자, 어떤 숫자?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인데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되고 c도 0이어야 돼. 자, 이건 암기야. a, b, c가 모두 0이 돼야 돼. 얘가 항등식이라는 거야. 자, 요것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풀어보자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5x 플러스 4는 ax 마이너스 b야. 이쪽으로 다 넘겨. 0을 만들어 버리자고. 그러면은 5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4 플러스 b 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5가 나올 것이고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답은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식이, 얘가 0이다라고 했을 때 푸는 방식이 결국 우리 계수 비교법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넘겼을 때 완전히 같아야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우리가 좀 자주 쓰게 될 거야. 진짜 사실 항등식에서 가장 자주 쓰게 되는 방식은 이 방식이야. 여기서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나중에 뭐 도형의 방정식 뭐 하면서 5만 가지 항등식을 하게 될 텐데, 그 항등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이 방식이야. 그냥 어디서 뭔가 딱 나왔을 때 x값에 상관없이, k값에 상관없이 라는 말 나오면은 무조건 다 한쪽으로 몰아넣고 k로 묶어버리면 끝나. 그래서 그 개수가 다 0이 되게끔 한다 라고 하면 그걸로 다 끝나. 알겠니? 피곤하지. 야, 눈 뜨려고 애쓴다. 야, 눈 시뻘게 져가지고. 나는 재밌는 방해는 못해. 그럼 네가 그냥 감안해. 근데 여기다 내 옛날에 그럴 때니까 진짜
재밌는 동영상 틀어주고 막 그랬어 진짜로. 하도 애들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가르쳐 보니까 그 재밌던 동영상 얘기만 해. 가르치는 거 한 번도 기억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안 틀어줘. 자, 두 번째는 자 수치 대입법이야. 자, 우리 요번에 이 단어는 네가 공부하면서는 요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이 수치 대입법을. 자, 봐봐. 얘랑 얘가 항등식이니까 이 x에다가 x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다 상관없잖아. 다 무조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는 거야. 근데 그것이 기준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보통 수치 대입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자, 보기 5번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 36번 보기 5번 36페이지에 보기 5번 등식 x는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플러스 a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b. 자, 요것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을 구하라 하면은 자, 얘랑 얘가 항등식이래. 항등식. 그럼 뭐야? x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뭐 100만을 넣어도 무조건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숫자를 넣어보자고. 요거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굉장히 쉽게 좀 풀릴 것 같지 않니? 그럼 풀어보는 거야.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0이네. 그치?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따라서 b는 0이야 그냥. 그치?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x에다가 여기 a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다 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좀 쉬워 보이는 x에다 0을 넣어볼게. x에다 0 넣으면 2밖에 안 나올 거야 얘는. 그치? 자,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0 넣어도 돼? 상관없어.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0, 2는 1의 제곱 1 더하기 0 더하기 1 플러스 1 b는 0인 거 이미 구했잖아. 그럼 a는 1 그럼 a랑 b 다 구해버렸다. 이게 수치 대입법이야. 수치 대입법. 자, 우리가 지금 이 항등식의 개수법, 미정개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는지를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을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 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런 얘기가 지금부터 계속 나올 거야. 그게 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볼게.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어떤 식 A를 B로 나누면 몫이 Q, X, 나머지가 Q 이렇게 다 치우자. 몫이 Q, 나머지가 R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자, 요 식은 앞으로 네가 요 단어 있잖아. 요 여기 있는 초록색 단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단어 여기 이 어떤 공식이야. 무조건 잘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A야. 이때 나머지가 보면은 얘라는 A라는 식 자체를 우리가 B 곱하기 Q 플러스 R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12를 5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또 2잖아. 그치? 양 옆에 완전하게 같은 거라고. 그래서 얘는 얘랑 얘가 이 식이 완전히 같은 항등식이야. 항등식. 그래서 물론 나머지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나머지가 있는 게 여기서 핵심은 아니야.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방정식, 2차 방정식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어?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 생각이. 모르겠어요. 인수분해였잖아. 인수분해하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 1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수분해야. 그럼 봅시다. 자, 어떤 식을 나누어 떨어지게끔 하는 b를 내가 찾았어.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얘가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고 결국 a라는 놈이 b와 q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해줬던 것 같아. 결국 우리가 활용해야 될 성질은 이거야. 항등식의 성질은. 얘가
없어져도 얘가 없다면 A는 B와 Q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지금 이 인수분해 방식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은 너가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거의 100이면 100 이걸 이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이 이정계수법 같은 거 정하는 거. 자, 이 식과 이 식이 주어진다고. 그럼 뭐 Q를 구해야 될 때도 있고, R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B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내가 그것을 구해내는 방식이 뭐다? 항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얘랑 얘랑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미정계수법을 이용해가지고, 수치대입법 같은 것들을 막 대입을 해보면서, 그래가지고 얘를 찾아내는 게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나중에 다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은 저기 저런 소리였구나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내용이야. 많이 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37페이지 뭐 미정계수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자 39페이지 한번 가볼까? 자 39페이지 보면은 항등식 개수의 합 이런 것들이 나와. 자, 이것은 일단은 너가 아마 나한테 한 번 정도 질문하러 오게 될 거야. 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해줄게. 자, 등식 2 뚜루루 있고 A 뜨드드드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x에다가 아무 값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그럼 x에다가 1 넣으면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 a10까지 다 더한 이 개수의 합이 x에다가 1 넣은 값이겠지. 그지? 그래서 1번은 2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의 5제곱 거기다 x에다 1 넣으면 끝이야. 그렇지?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얘 때는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 자, 그리고 짝수만 있는 게 있고 홀수만 있는 게 있어. 이것은 1 넣은 것과 1 넣은 것과 마이너스 1 넣은 것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돼. 자, 이거 내가 이제 말로만 했어. 너가 이제 손으로 직접 해봐야 돼, 이건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뭔가 답이 좀 나올 거라는 나는 확신이 있어.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니? 자, 오늘 저 항등식까지 했는데,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 그 다음 것들은 지금 요 항등식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내일 뭐 다음 시간에 왔을 때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오늘 41페이지까지 한번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자. 여기 있는 글씨들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읽어보고, 여기 있는 뭐 마플 개념 익힌 문제들 같은 경우 문제 보고 있잖아. 절대 뭐 답을 본다 치더라도 실제로 아무튼 무조건 한 번은 손으로는 무조건 풀어봐야 돼. 알겠지? 손으로 풀어보는 것들 좀 수학의 숫자는 손숫자다.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